오원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자, 11월 9일자 네. 중앙일보 톱 기사입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강제 합병 추진. 예.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1위, 2위 상선사죠. 상선사죠. 근데 중앙일보는 우리 환경에서 특정했던 것도 좀 네. 소개해 주십시오. 10월 28일. 야, 이게 며칠 빠르네요. 예, 한 2주 정도 네. 빨았습니다. 정부 한진해운 현대상선 합병 타진. 그러니까 순서가 이래 되죠. 네. 10월 28일 한국경제신문 1면에 나간 이 특종 기사가 정부가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이 합병하라고 권유를 네. 한 거예요. 아주 강하게. 네. 근데 양사가 난색을 표시한 겁니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중앙일보 특징인데 요거는 정부가 이제 약간 이제 강제로 추진, 강제력을 강제하겠다. 발휘하겠다. 그러니까 사율로 구조조정 빅딜 할래 네. 안 하겠다 하니까 그럼 정부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럼 정부가 왜 나서느냐? 네. 무슨 권한이냐? 이거는 정부는 이제 채권단을 동원하는 겁니다. 네. 채권단 중에서는 이제 뭐 산업은행, 우리은행은 정부 거고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있는 은행이 있으니까 그걸 네. 통해 가지고 쪼아드는 거는 겁니다. 이 두 회사는 빚이 매우 많은 거로 채권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야, 한진해운은 10분기 누적 적자, 그러니까 2년 반 동안에 쌓인 누적 적자가 3,200억. 네. 현대상선은 6,700억. 네. 그 1조네요. 두 회사 건 합치면. 상선사들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조선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현대중공업, 대우 저 해양조선, 네. 삼성종합 이런데 워낙 조단이 워낙 커서 그렇지. 네. 또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한 거예요. 더구나 이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각각 세계 우리 국내에서 1, 2일 뿐더러 세계적으로도 한진해운은 9위. 그러나 이제 현대상선은 16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년 전에 그리고 IMF 때만 해도 이 해운사는 알짜배기 회사다. 예. 그런 얘기를 이게 했는데. 배 저도 뭐 정확하는 모르겠는데 쭉 이야기를 하고 취재를 해보면 배를 관리해 가지고 하는 용선하는 그 선사들이 굉장히 투기적 요소가 강화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를 쌀 때 잘 사면 배값이 이게 부동산 값 듯이 네. 배로 오르기도 하고 배로 내리기도 하고 네. 잘못 사면 그 부담이 있고 화물이 더구나 또 최근에 재밌는 게 우리가 항공기를 타고 비행기를 하면은 뭐 무슨 스타 얼라이언스가 네. 스카이팀이라 연합. 대한항공 스카이팀에가 코드 쉐어하고 뭐 마일리지 쉐어하고 에어 프랑스도 거기 편하죠. 네. 그다음에 아시아나를 우리가 타면은 스타 얼라이언스가 네. 또 그쪽에 또 항공사들이 내야 되죠. 네. 이게 선사들이 다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게 뭐 머스크인가 뭐 그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쫙 돼 있어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내들 어디 뭐 각국에 어디 한 거에 컨테이너 하나를 보내려면 별로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망이 잘 돼 있으면 싱가포르나 홍콩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모아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되니까 거죠. 도매 네. 이제 그 허브 거점 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를 구입하고 용선을 하고 배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민감하다는 거예요. 물동량이 확 줄어들고 경제가 나쁘다 이러면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 마지나라 선상에 있는데 물동량이 예컨대 뭐 경제가 수출입이 줄어서 5%다 3% 줄어들면 여기 이해관계가 거기에 굉장히 좌우되고 쉽게 말하면은 배는 있는데 시설은 있는데 이걸 놀려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거죠. 대부분 그게 어렵다는 게 과잉 시설로 두 가지 아닙니까? 시설이 있는데 뭐 만들 거리 일거리 없다 이런 게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 수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소도 지금 그렇잖아요. 뭘 만드는데 저가스로 출혈 경제를 하다 보니까 저가 수주를 하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어려움이 누적이 되는 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돌려막기 하다가 뻥 그렇습니다.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선사도 그런 겁니다. 이렇게 물량이 없고 그다음에 오다 보면 저가 덤핑 치고 이러면 계속 누적이 적자돼. 그게 이제 부실 기업, 가난한 집안, 가난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악순환이 되는 게 그런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한번 들어간 사람이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네. 계속 마이너스를 메꾸려니까 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한데 플러스가 되고 이를 악물고 플러스 저축은 플러스를 만들어 놓으면 저금이 그게 저금이 되고 저금이 굴러가지고 여유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우리 기업 구조적 얘기를 한번 우리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네. 그때도 한진하고 이제 현상선 기본 원칙 왜 이제 다 5대 그룹 뭐 5대 업종 뭐 유화업계, 철강 유화 뭐 다 철강, 이야기했는데 네. 조선 뭐 지금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정부가 강제 합병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가 금융위원장 알죠? 임종용 씨라는 금융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우리 국내 금융관계는 총괄하는 정책하는 금융위원장이 이제 그 밑에 이제 금융감독원을 조금 이래 뭐랄까 관할한다 할까 통제한다 있고 금융위원장이 장관급인데 금융위원장 밑에
산자부든지 기재부라든지 저기 이제 이거는 국토부라든지 네. 이렇게 해서 관련 부처의 차관들이 끌어모으는 하나 회의가 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청와대 서별관이라는 데서 열린다 해서 서별관 또 회의. 하는 네. 그 유명 네. 거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이야기가 곁으로 잠시만 생각하면 삼성과 하나의 구조조정이 되다는 게 정부의 압박이 있기 전에 민간 삼성에서 차원에서 다 네. 알았어 자율적으로. 화학계통. 네, 그러니까 삼성 정밀화학하고 전반에 삼성 SDI 화학 이런 걸 한화에다 다 팔고 롯데하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삼성이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하는 부분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이 어렵게 되면은 그게 경제 전체가 어렵게 되고 네. 또 나가서 금융에서 어려우면 또 공직자금 들어가고 이러니까 정부가 이제 구조조정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기는 민간 자율로 하는 게 맞지만 안 되므로 바로 아까 금융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 차관들이 들어가는 꼭 무슨 구조조정 협의체 서별관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대로 둬서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강제로 나선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두 회사 다 누적 적자가 만만치 않은데 합치면 나아집니까?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부실한 기업이 두 개 있는 거 합치면은 공통의 부분, 예를 들어 하다못해 회사의 총무과장을 한 사람만 둬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경부에 저 또 회사의 네. 인사과장도 한 사람만 되겠죠? 똑같은 지점이 여기도 로테르담 가면 그 유명한데 현대상선도 지점이 있고 한진해운도 지점이 네. 있죠. LA도 그렇죠. 도쿄도 그렇죠. 싱가포르 아, 그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지점을 네. 하나로 다 만들면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 경비도 무지 전략되고 네. 똑같은 노선 가지고 경쟁 막 할 것 같으면 노선 하나만 두면 되는 거죠. 그죠? 또 그럼 신규 노선을 새로 만들 수 네. 있죠. 우리는 지금 똑같은 노선 가지고 경쟁이가 덤핑 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네, 두 개. 그런 것들 하나의 노선을 만들고 있고 하나의 지점 만들 수 있고 본사도 가볍게 할 수 있고 구매 파워도 할 수 있까 네. 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부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내부 저항도 있고 두 군데 다 미망인들이 한 여성 CEO가 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아시아 아주버니가 되는 대한항공의 조양호 씨 그걸 인수를 한 거예요, 지금. 네. 인수는 어제 다시 이제 네, 가져간 원래 거고. 이제 네. 옛날 한진 그걸 가져왔고 현대상선은 이게 이제 저 작은 현대그룹인데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 그러니까 이제 나눠졌잖아요. 네. 현대중공업 그룹, 현대자동차 그룹 뭐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전에 정주영 회장이 있을 때는 그 전 다 같은 계열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맏아들 격인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네. 정몽구 회장인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는데 가져가는 네. 거예요. 그런데 현대 측에 제가 뭐 이래서 개놈으로 들어본 바에 따르면 아직 가져갈 의사가 있는 거야. 부실이 이렇게 많은데 정리가 안 되는 건 못 네. 가져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집안에 아버님이 하시던 네. 거다. 이 명분만 그건 안 가지고는 되는 약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답니다. 이거를 백값하고 이런 할인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두 회사는 법정 관리라든가 네. 어떤 부도 상태에 가기 전까지는 자율적으로 합병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 부채 관리라든가 채무 관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 용선 배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뭐 빚 갚는 이런 문제에서 현재 상태로는 계속 갚아야 되는 거야. 이해관계가 너무 충돌하니까 아파트 재개발이 안 되다가 붕괴 위험 판정을 받으면 비로소 이게 그렇죠. 진척되는 그 것과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그 비슷한 얘기로군요. 거죠. 그래서 법정 관리나 이건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다라는 판정에 대해서 부도 비슷한 그런 상황까지 가져야지만 이제 구조조정이다 합병이다 이게 시나리오 진행이 네.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채권은행단을 동원해서 강제로 이거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거는 네. 아주 위기 상황 아니면 정부가 하는 그건 정상은 아니지만 나서서 뭔가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두 회사는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현대상선은 그거 대신에 어차피 어려운 줄 자기네도 알아요. 그래서 차라리 매각을 원한다. 그러면 또 살려는 데가 있습니까? 사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가격을 어떻게 딜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가령 이런 게 산다는 게 무지무지 부실이지만 빚 많은데 이대로는 빚이 예를 들어 하지만 빚을까지 떠안고 간다면 사가 가는 거죠. 네. 기업 부실한 기업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빚도 안더라도 간다 하면은 그 빚이 연대보정, 현대상선이 뭐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현대아산이 연대보정돼 가지고 이까지 다 무너질 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빚을 떠안아주게 하면 팔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사는 사람은 그걸 매각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있다면 또 근데 거기 이제 무슨 뭐 고용 승계, 뭐 기존 계약 내용 준수 이런 거 다 붙이면 그렇죠. 그럼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뭐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로 어차피 이게 상선이나 이런 물류 회사가 필요하니까 두 개를 합병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는 그걸 가지고 차관회의 글을 올렸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은 화학
개 통의 회사들을 삼성이 다 이제 팔았는데 네. 이게 한화로 넘어가자마자 한화가 일부 롯데 갔죠. 네, 네. 노조가 생기고 네. 이제 노조의 요구가 아주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화 쪽에서는 그 직장 폐쇄까지 하기로 했고 네. 롯데 쪽에 하나는 뭐 협조해가지고 또 이제 굴러가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노조의 그런 반발까지도 감안하고 해야 될 거고요. 이제 어쨌든 이게 우리가 강제 합병이 이런 겁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LG가 반도체를 했습니다. 네. LG 반도체 그거를 현대 반도체하고 그 위안위기 때 네. 1998년도입니다. 현대 반도체와 LG 반도체를 합쳤던 게 하이닉스 반도체가 그게 이제 여주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고 여주 이천에 그 가다 보면 영동고속도로 가다 보면 네. 타고 강릉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타는 겁니다. 그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된 네. 반도체 아닙니까? 삼성에서 국내 두 번째고 그때는 이제 외환 위기가 되고 금융위원장 이현재 씨가 그게 났어가지고 그걸 다 했고 그때 빅딜이 얼마나 속상했던지 구본무 LG 회장은 지금도 정경련에 가지도 안 한다는 겁니다. 아예. 그때 내 의사와 달리 정경련이 정부를 대신해서 빅딜을 추진했고 응해가지고 내가 LG 반도체 말하자면 그 양반 입장에서는 뺏겼다. 네. 그런 주장을 해서 구본무 씨는 절대로 하여튼 지금도 정경련 그 원인은 네. 안 간다 할 정도로 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M&A가 참 서로 사는 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너십을 놔야 되는 네. 경영권을 내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까지도 봐야 되는데 이게 과연 정부 주도로 과연 될는지 네. 그러나 우리가 또 아까 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 일자 앞서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위기라는 게 지금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IMF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외환이 부족해서 위기가 나왔습니다. 2008년 이때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잘못해서 금융위기가 나왔습니다. 남유럽 이런 데 피거스,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데는 재정이 부실해가 재정위기가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의 양상은 산업위기입니다. 부실한 산업이 위기입니다. 산업.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근본적이네요. 그러니까 2008년 위기 때는 일본과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좀 도와주는 바람에 넘어간 면이 그때는 일본과 미국뿐만 아니라 네. G20 회의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똘똘 뭉치가 잘 대응했죠. 우리 네. G20 우리도 회의 열었고 국내도 했듯이.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산업발인데 근데 문제는 위기가 진행되면은 제가 볼 때는 진행되는 초기의 모습이 그렇지 진행되는 모습 다 비슷해요. 경제가 얼어붙고 뭐 실업난 나오고 돈이 안 돌고 뭐 죽는다 그러고 뭐 힘드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상황이 가면은 취업 문제는 더 어려지고 복잡함이 나오니까 그게 나오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설사 요걸 좀 얻어먹는 일이 있더라도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개의 그 기업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채권 은행을 내세워서 좀 하지 않겠느냐. 그게 아까 화학 유화 분야에 좀 나왔고 이게 있고요. 철강 분야 같은 게 좀 남았고 정부는 이런 걸 하나 함으로써 좋은 모습을 보여 다른 데 따라오도록 모범 사례도 만들고 싶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정부는 국채은행에서 빌려준 돈이 있으니까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군요. 그렇죠. 100% 이제 전부 다 정부 돈만 여기 쓴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은행도 지분이 있는 거고 또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 같은 데서도 선박금융의 틀림없이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선박이라는 게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들어오는 과정에 그 금융이 파이낸스가 복잡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은행이 끼어야 되니까 채권자로서 그냥 안 그러면 돈 지급도 안 하면 이런 데는 추가 자금 지금 끊어버리면 넘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그렇죠. 가지고 딜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좀 그래서 우울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재정 위기, 정부와 공공부문 돈 없사는 거 남유럽에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8, 9년 때 글로벌 금융 위기를 해가도 봤고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외환 달러가 없어 위기인데 우리가 달러 같은 게 지금 많거든요. 뭐 3,800억 달러고 달러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제 없고 재정도 어렵다 하지만은 우리 재정이 아직 내년도 빚이 늘어봤자 아직 GDP 대비 40% 막내기 때문에 남유럽에서 아직 괜찮고 글로벌 금융 위기는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는 괜찮은데 이 산업발 부실기업 좀비기업 우리가 이야기만 했잖아요. 거기서 위기가 올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부의 선제 대응을 잘 하면 위기로 안 가고 쇼크가 덜 할 건데 잘못하면은 내버려두면 여기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 충격이 어떻게 올까 겁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우울하지만 그래도 관주도지만은 어쨌든 해야 되고 불가피한 일이다. 구조조정 같은 게 좋은 일도 아니고 M&A 아니지만은 뭐 이게 덮을 일이 아니고 상처가 있으면 찍고 고름을 짜내버려야 아파도 피가 좀 나도 그래야 새살이 돋고 낫는다. 건강해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